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에는 신조어가 여러 가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와 인근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맥세권 혹은 주변 지역에 녹지가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숲세권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숲세권과 같은 단어는 인근 지역의 녹지와 자연환경, 우수한 자연환경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참 살기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것이겠죠. 이 두 가지의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그런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겠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그런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혹은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S&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 생생부동산 클리닉의 문을 이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전월세 전환율은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할 때 이 적용되는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소규모 주택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곳에 높은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 상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자, 현재 이 소규모 주택들의 전월세 전환율 현황이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월세 시대라고 하죠. 네.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경제 구조상 주택 시장의 이제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월세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이미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이 50%를 넘어섰죠. 그래서 월세 거래의 특성상 또 이렇게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 신고가 좀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포함해 봤을 때는 한 60% 이상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10건 중에 6건이 월세 거래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또 월세라는 거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좀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월세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이 반전세라고 지금 우리가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아파트 같은 유형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이런 걸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월세 전환율은 주택 임대차 법상으로 봤을 때는 6%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실질적으로 지켜지긴 좀 어렵고 그래서 시장에 좀 맡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지금 한 7% 정도 됩니다. 약간 법정 상한선을 좀 상회하고 있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6%를 계속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 유형별로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세 전환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좀 아무래도 전체적인 금액이 높다 보니까 전환율이 좀 낮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단독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빌라, 특히 원룸 주택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는 한 5%대인데 네. 지금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대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평균 한 6%가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지금 월세 전환하는데 소액 그러니까 지금 서민 부담이 좀 많은 가격이 좀 낮은 주거 형태에서 좀 높게 적용이 된다. 결국 무슨 얘기냐? 월세 전환율이라면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놓고 봤을 때 6%라고 하면 연간으로 따지면 60만 원이 되겠죠. 네. 60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1,000만 원에 대한 월 적용은 5만 원 정도가 원이죠.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원룸이라든가 대학가라든가 이렇게 소득층이 좀 낮은 네. 어떤 주거 계층들이 좀 몰려 있는 곳에는 한 10% 가까이 지금 적용을 1,000만 받고 원에 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이면 상당히 크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서민, 저소득층 거주자들이 조금 주거비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월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세 전환율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가 주택을 얘기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당국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선이 6%인데 왜 법정 상한선을 넘는 상태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이루어지고 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자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고 있는 범위는 계약 기간 내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법정 상한선을 웃도는 그런 전월세 전환율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신규 계약을 할 때나 혹은 재계약을 할 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네. 그, 매도 시기랑 그런 것 좀 전망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어느 지역 어떤 아파트인가요? 예, 구리시 갈매동의 아이파크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분양권을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송성문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목소리도 예. 젊으신데 아파트를 분양 일찍 받으셨네요. 아,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서. 지금 갈매역 아이파크를 받으셨다고요? 예, 예, 예. 예. 이거 지금 분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받으셨나 봐요? 2015년도 그 9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음. 조금 이제 한참 꼭지라고 할 때 분양받은 것 같아서. 그래요. 갈매지구 좀 분양 자체가 사실은 일단은 그 분양 받으신 거를 지금 입주가 이건 언제죠? 입주는 2018년도고요. 네네, 18년 입주를 4월. 할 거는 아니고 이제 나중에 투자 목적으로 산 거라 네, 계약한 거라.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매도 시기가 어떤지 이제 이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뭐 갈매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이렇게 아, 예. 중기적으로 가져갈 어떤 아파트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뭐 다른 시청자를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갈매역하고 그 아이파크가 위치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역하고 갈매지구 내에서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의 중심 상업지 바로 인근에 위치해가지고 그 거주 여건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하는 데인데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가 여기가 좀 상당히 좀 높았던 걸로 아는데 뭐 한 1,100만 원이 넘었죠. 예. 평당가로 게다가 봤을 또, 때는. 예, 층이 높아가지고 층 높은 데는 더 비싸게 받더라고요. 원래 이제 분양 그 층별로 요즘에는 분양가가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분양가 자체가 뭐 평균 한 1,150만 원대 굉장히 좀 사실 제가 보기엔 좀 높아요. 물론 뭐 상업지에 공급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갈매 지역이라든가 위쪽으로 해서 별내 신도시 또 오른쪽으로 해서 다산 진건도시 이런 것들이 지금 남양주권으로 해서 지금 그 새롭게 공급되는 지역이고 별내 신도시는 공급이 됐죠. 예. 예, 공급량이 사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별내지구도 약 2만 가구가 지금 넘고 지금 진건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00세대, 12,000세대 정도가 지금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혹시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거주는 의왕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의왕에 거주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별내라든가 갈매 지역 또 이 진건 지역, 어떤 남양주권의 어떤 선호하는 어떤 이주층들 있죠. 실거주층이라든가 또 어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 왼쪽에 서울에 노원 쪽 수요자들이 이주층이 굉장히 많아요. 예, 결국은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주거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분양가에 제가 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분양가 자체가 이 노원이라든가 이쪽 지역이 실질적으로 지금 평당 한 1,300 전후로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입주 여건이 좋은데 중계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상계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파트 연차에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갈매역 그 아이파크 지금 분양가로 봤을 때 좀 차익을 보려면 평당 한 1,300, 1,400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정도 가격이면은 이쪽 지역에서 이주하기가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지역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양가 자체가 조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갈매지구가 지금 다 조성이 되고 이쪽 지역에 뭐 앞으로 별내 쪽으로 해서 8호선 연장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조금 더 낮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분간으로서는 이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인근 지역의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는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 보여서 당분간은 이렇게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주 때까지 가지 마시고 2018년도라 그랬죠. 예, 예. 예, 입주 때보다는 입주 좀 직전까지, 그러니까 뭐 2017년 내년 하반기 정도, 이런 주택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분위기가 조성될 시점에 그쯤 돼서 한번 매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갈아타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궁금증이 풀리셨나 모르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 두 번째 분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송파구 잠실에 있는 네.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매도 시점하고요. 네. 잠실주공 5단지 매수 시점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한 개의 매물을 팔고 나머지 한 개의 매물을 사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송성문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그럼 지금 레이크 팰리스를 팔고 그 네. 5단지로 주거를 이동하시려고 하신 그건가요? 네네.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제가 예. 그 아파트가 사셨을 때보다 많이 좀 떨어졌어요. 언제 사셨는데요? 2007년도요. 좀 제고 고가했을 때, 예. 네네. 예, 그리고 몇 평이세요? 지금 43평이요. 43평이요. 예.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빠져서 좀 거주하면서 차익을 볼 수 있는 잠실 5단지가 어떤가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차피 팔고 동시에 가셔야 되네요. 네, 그죠? 네. 뭐 여유 자금으로 사놓는 건 아니시잖아요. 네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잠시 4단지, 저는 이제 옛날로 얘기해서 4단지라고 얘기하는데, 레이크 팰리스가 일단 엘스라든가 리센치에 비해서는 입지 여건이 좀 약하죠. 아무래도 그 한강변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지만은 가격이 조금 차등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지보다 좀 중대형 비율이 좀 더 높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조금 뭐 사셨을 때는 뭐 한 14억, 15억 정도 주셨겠는데요. 네, 15억. 예, 그 정도 되죠. 예, 뭐 아파트라는 거는 어차피 뭐 그 어떤 시기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게 되면은 조금 비싼 때 사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예, 뭐 너무 그런 걸 답답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일단 잠실 5단지는 뭐 아시다시피 뭐 강남권, 뭐 송파권이지만은 뭐 대명사격입니다, 사실. 그리고 잠실 5단지가 빨리 끝나야 또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 주공이니까. 근데 지금 잠실 5단지의 지금 상황은 좀 알고 계신가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 단계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2013년 말인가 지금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됐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그 5단지 조합 내부에 좀 문제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뭐 조합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탄력받고 잘 가고 있었는데 좀 잠깐 주춤하고 있는 사이라는 얘기죠.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그래서 올 초에 지금 조합장이 또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새롭게 지금 선출된 조합장이 나왔고, 그래서 분위기는 뭐냐? 결국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해서 또 이제 열심히 또 가겠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도 받고 또 관리 처분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남아 있지만은 이 주변의 호재들도 분위기들이 있죠. 뭐 롯데월드도 조성이 되고 지금 삼성동 국제유리복합지구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송파가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사업에 좀 탄력을 받을 건 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조합원이 주축을 하던 사업은
뭐 조합이 좀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조합이 좀 힘든 상황을 넘어서 이제 새롭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시행 인가를 뭐 잘 진행을 한다면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레이크 페리스가 또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가격이 움직임이 이렇게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 5단지가 조금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해서 지금 다시 바퀴를 좀 움직이고 있을 때 지금쯤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렇게 갈아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살고 계신 아파트는 지금서부터는 좀 안정세로 좀 갈 것 같고요. 5단지는 아무래도 재건축의 어떤 이슈가 또 좀 바람이 불고 또 어떤 뭐 상황이 좀 연출이 좋다라면은 가격이 지금보다는 좀 더 높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좀 더 지금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은 갈아타는 거에는 동의를 드리고 시간은 올 상반기 안에 움직이셔도 나쁘지 않다. 이런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께서 원래 생각하셨던 게 해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좋은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은평구 수색동 306-12번지 빌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뉴타운 개발에서 제외되었는데 매도를 해야 될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저희가 알겠고요. 지금 바로 송성문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거 언제 사셨어요? 2003년도에 취득했어요. 2003년도요. 네. 아이고, 오래 갖고 계셨네요. 근데 어차피 여기가 지금 지금 증산 14구역인데, 그죠? 네. 네. 예. 지금 해제가 된 지 한 1년 됐는데, 이쪽이. 그죠? 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이쪽, 원래 여기 지금 구역 지정 받을 때부터 여기 좀 말이 많았죠, 이쪽에. 네, 네. 반대 의견도 좀 반대하시는 건물 예. 소유하신 분들이 예. 반대하셔가지고. 예, 이쪽은 주민 동의가 그렇게 쉽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뭐 4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사실은 좀 잘 가고 있잖아요. 네네. 예, 아래쪽 4구역은 잘 가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2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매도 시기를 좀 놓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2년 전 그 분위기가 조금 해제 분위기로 갔을 때 좀 어렵지만 그때 매도라고 나오는 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지금 매도하셔야 돼요. 지금 빌라 지분이 별로 크지 않죠? 11.7평이요. 그리고 한 투룸 정도 되겠네요. 네네. 예. 지금 아무래도 연차도 좀 됐을 거 아니에요, 빌라가. 네, 오래돼서 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네. 여기는 빌라라는 건 그래요.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좀 오래된 빌라는 이런 개발이라든가 이런 호재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신축 빌라는 어떤 주변의 어떤 호재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어떤 업무시설이라든가 뭐 교통 여건, 중심권에 있어서 전세가가 올려서 가격이 상승하는 차익을 보는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개발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이 무산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는 진행할 게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 대지 지분이 좀 넓고 좀 단독주택 같으면은 다시 어떤 재건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변화를 주는데 이런 주택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이 좀 진행이 새롭게 어떤 다시 추진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물 건너간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 갖고 가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매도하고 좀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고 나오셨어야 돼요. 한 2년 전에. 거기서 살지를 않아서요. 그냥 사놓은 거지. 예.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개발이 어떤 분위기가 무산되는 분위기에서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번 거를 좀 교훈 삼아서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말씀하세요. 네,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을 때 마음 많이 아프셨죠? 아니 그걸 예상을 못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길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한번 기회를 놓쳤다면 다음번엔 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해결 방안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강명역 네, 파크자이 1차 네. 내년에 입주인데요. 좀 매수 좀 하려고 하는데 그 향후 전망하고 매수 시기쯤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내년 입주 시기인데 아직은 그 뭐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걸 매수하신 건 아니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피가 좀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게 너무 고점이 아닌지 고민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송성문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파크자이를 지금 사시고자 하는데 네. 지금 목적은 뭐예요? 투자 목적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실거주 목적이세요? 아, 실거주도 하면서 좀 오르기를 바라는 거죠. 실거주를 하면서 차익도 생기면 좋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거주 목적이 좀 있으시다라면은 네. 저는 뭐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파크자이가 광명역 바로 인근에 또 초역세권으로 붙어 있고 지금 뭐 1차에서 내년에 입주하는 게 1차고 2차도 지금 분양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었을 겁니다. 이거 얼마나 달라를까요? 알아보셨나요? 네, 8천 붙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초창기에 지금 1차 분양했을 때, 1차를 분양했을 때하고 지금 분양가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2차 같은 경우에, 1차가 아마 한 1250 정도 분양을 한 것 같고, 2차하고 분양가 차이가 한 150만 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뭐 30평대 기준으로 보면은 분양가 차액만 한 5천만 원 나요. 1차, 네. 2차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프리미엄이 뭐 7천, 8천 이렇게 좀 붙는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시세가 한 5억 정도 되는 거죠. 예, 5억 초반이요. 네, 5억에 좀 넘던가 층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은 조금 더 상승 여건은 있어요. 근데 아주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광명 역세권 그 아파트가 나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쪽 지역에 지금 많이 변화가 좀 생기고 있어요. 물론 KTX라는 가장 큰 교통의 호재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쪽으로도 지도를 제가 좀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량이 지금 보시고 있는 아래쪽 광명역서부터 따져본다면 위로 소화지구도 있고요. 맨 위로는 철산 지역이 있어요. 철산도 있고 또 그 밑에 그 하암주공도 있고 이렇게 라인을 타고 가면서 주거벨트가 굉장히 길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명권에서 아무래도 좀 시세를 주도하는 아파트는 철산역 근처 7호선이 연장되는 철산주공 근처거든요. 지금 재건축도 진행하는 단지가 있고 이미 한 대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최근 연차 차이는 있지만 2, 3년 된 뭐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철산 주공 아파트, 철산 레미안 같은 경우 약 한 뭐 평당가로 따진다고 하면은 전체 시세로 봤을 때 한 6억 정도 초반 정도 가거든요. 그럼 아래쪽 그 광명 역세권 단지하고 연차에 좀 차이는 있지만 선호도는 위쪽에 철산지구가 더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수요층이 좀 안정돼 있는 철산역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5억 한 초반, 중반 정도가 지금 사시려고 하는 파크자이 시세가 되지 않겠나 지금 예상해 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아파트 가격은요, 주변 지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 선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광명역 주변에 어떤 업무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업 시설, 뭐 이런 어떤 아울렛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층이 그렇게 몰릴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주하시긴 편하지만 철산동 지역과 이 전체적인 물량 균형으로 봤을 때는 5억 한 초중반선이 여기 시세가 되지 않겠나 보여져서 일단 뭐 매수라는 의견은 실거주 의견은 동의하고요. 차액은 조금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네 분의 시청자분을 모두 다 만나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많이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상담을 못 받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송성문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알아야 성공한다고요. 3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매물 소개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매물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죠. 이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맛배기를 한번 봐야 될 텐데 김원준 팀장이 한 가지 매물 들고 오셨거든요.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 테마는 바로 전문직이 많은 지역입니다. 바로 전문직 수요층 노릴 수 있는 지역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항상 강남과 비견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대형 개발 호재들이 터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강남보다 중단기적으로 더 앞지를 수 있는 개발 호재 갖추게 된 지역인데요. 자, 바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이 지역에는 대형 법무 단지와 함께 전문직 수요자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 조금 이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김원준 팀장이 매번 올 때마다 테마를 하나씩 선정해 갖고 오시는데 참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박일권 대표는 또 어떤 매물을 들고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강남권을 대표하는 지역인 강남 논현동으로 가볼 텐데요. 논현동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남 중에 강남으로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뭐 입지라든지 가격대 그리고 건물의 퀄리티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든다고 하면 좀 가격대가 높고 입지가 좋다고 하면 그리고 또 입지가 좀 좋지만 뭐 다른 이유가 조금씩 떨어지는 매물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정말 입지도 굉장히 좋고요. 매매 가격도 굉장히 경쟁력 있고 거기다 건물의 퀄리티까지 베스트인 그런 강남구 논현동 매물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도심권, 부도심권 중에서 가장 임대가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개발 호재들이 받쳐주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는 마포권역의 망원 역세권으로 가볼 텐데요. 본 매물은 망원 역세권에서 한강변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정말 최저 금액으로 투자 가능하십니다. 정말 1,0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임대가 상승에 따른 투자 금액도 금방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을 단기간 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마포권역에서 가장 가격적인 경쟁력 있는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매물을 함께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정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늘 처음 만나볼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먼저 박일권 대표가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언주 역세권 차병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9호선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9호선 라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뭐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라든지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들, 또 강남 역세권에 있는 뭐 롯데치성타운 부지 개발, 또 뭐 지하도시의 그런 소식들, 또 신분당선 착공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남권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 호재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와 개발 호체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지역은 정말 임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워낙 주변 지역에 많은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잘 개발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본 매물은 정말 건물의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본 건설회사 시공한 그런 견본주택이 있는데요. 그 매물을 보시고 정말 다세주택도 이렇게 이쁘게 잘 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소액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강남권의 9호선 라인의 시축 투룸 주택들 다 3억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은 3억이 채 안 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소액 투자 그리고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하시더라도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시고요. 특히 주변 시세보다 최소한 2, 3천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개발 계획에 따른 중장기적인 투자 그런 가격 차이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지도가 나왔었는데 이 지도에 보니까 주변 지역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지하철과 얼마나 가까운지 구체적인 입지 여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입지는 9호선 차병원 사거리 언주역에서 한 네.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7호선, 하단부 쪽으로는 테헤란로의 역삼 역세권, 그리고 또 두 정거장만 내려가시면 바로 강남 역세권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는 우리나라 강남을 대표하는 뭐 압구정, 신사동, 청담동의 바로 배후 주거 지역이고요. 하단부 쪽으로는 테헤란로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들을 다 갖추고 있다. 특히 강남권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학군이라든지 편의시설들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정말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적인 특색을 갖추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정말 편안하게 수익형으로 활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투자 포인트를 말씀해 주실 때 뭐 삼성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뭐 개발 호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발 호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바로 하단부 쪽으로 내려가시면 강남 역세권인데요. 바로 옆에 정거장이 신논현 역세권입니다. 올 하반기에 이제 착공에 들어갈 텐데요. 바로 두 정거장이면 강남 역세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롯데치성타운 부지의 개발의 그런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9호선을 타고 두 정거장, 세 정거장만 가시면 바로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 또 주변 지역의 뭐 강남권에 추진하는 지하도시 개발이라든지 바로 옆에 블록만 가시면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상업업무 복합시설로의 클러스터의 개발들 여러 가지 개발시설들이 갖춰져 있고요. 특히 올 하반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이 강남역에서부터 용산권까지 개통이 구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개통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통이 되면 강남권과 도심권, 용산권을 연결하는 그런 호재를 바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 계획과 이런 지하철 교통망의 그런 호재들을 바로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 언주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역세권 주변 지역 쪽으로는 자체적인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 지역 개발 계획 플러스 자체적인 개발 계획에 의한 꾸준한 지가 상승과 시세 차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그 견본주택의 내부 모습도 보긴 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생기고 또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며질 것인지 그런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세요. 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도 중요하고 네. 가격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향후 임대가 상승과 황금성 면에서는 건물의 퀄리티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 주변 지역에 본 건설회사들 시공한 그런 견본주택을 눈으로 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됩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설과 거의 완벽한 CCTV, 보안시설 잘 갖춰지고요. H 브랜드로 주방 마감할 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드럼 세탁기라든지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또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제공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그런 분위기가 나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층 중 3층에 길가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넓은 거실과 안방과 작은 방, 별도의 베란다, 발코니 시설까지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건물 면에서는 어느 매물보다도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가격대도 3억이 채 안 되는 가격대입니다. 매매가 2억 9,500만 원이고요. 입주는 아마 4월 말부터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과 동시에 임대차를 저희가 맞춰드린 후에 잔금하실 조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임대 수익 발생이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보수적으로 110에서 12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그리고 또 시세보다 워낙 저렴한 매물과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투자금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네,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고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저를 통해서. 중요한 건 한 지역의 한 매물만 보시고 투자할 게 아니고요. 강남권에도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가격대의 매물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매물들을 꼼꼼하게 저랑 같이 검토하신 후에 투자하셨을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향후에 웃으시면서 임대수익도 받으시면서 향후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확인해 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고 있는 교대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김원준 팀장이 준비한 매물인데요. 이 서초동에 위치한 매물의 특징,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제가 앞에서 그 네. 강남권 개발과 항상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강남권의 개발들과 이거 서초동에 앞으로 있을 개발들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강남에 있었던 개발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현재 건물들이 있지만 그거를 부수고 다시 더 높이, 더 크게 올리는 그런 개발이 되겠고, 자, 지금 서초구에 앞으로 일어날 개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한 장애물들 그리고 그 지역의 발전을 막고 있었던 그런 지역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개발 호재 보시고 이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잠깐 테마 말씀드렸죠. 전문 법조단지. 자, 이렇게 수많은 관공서들이 있고 대규모 법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잠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많은 전문직 이제 직장인들이 종사를 하고 또 옆에 보시면은 한국 최고의 교육대학교라고 할 만한 서울 교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최고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수능 입결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앞으로 꾸준한 수요층들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고, 이곳에 이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얼핏 위치는 알겠는데 좀 자세하게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 입지 여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조단지에서 네. 좀 아래쪽에 있는 그 교대에서 한 5분 정도 내려가면 될 것 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교대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들 좀 예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현관문 바로 나오면은
바로 눈앞에 교육대가 학교가 보일 정도로 이제 가까운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방 멀리 나가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고 이곳에 거주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 역시 이제 교통적인 여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과 꼭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남만큼 좋고 오히려 이제 남부터미널이나 다양한 터미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강남보다 더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위쪽에 보시면 이제 서울중앙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법원교육원, 대검찰청, 대법원까지 다양한 법조단지가 있겠는데 일단 2010년 기준 이제 통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판사 중 29%가 이곳 서초동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22.8%, 검사는 19%가 바로 이곳 서초동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동 내 법원 이제 공무원만 1,655명이겠고요. 이와 함께 이제 서초구 내의 변호사가 2,827명으로 대규모 법조 단지 이렇게 테마가 형성된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 멀리서 출퇴근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주변에 원룸이나 투룸 잡고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수요층들 보시고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임용고시 굉장히 어려워졌죠.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이제 교대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이제 이런 학생들의 수요층, 이제 학교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거주를 많이들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수요층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서초구는 또 강남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개발 호재들이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그 롯데칠성 부지 네. 개발, 자, 앞에서 박 대표님께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자, 그것 같은 경우에도 한전 부지와 이제 비교를 할 만큼 굉장히 큰 개발 호재가 되겠고요. 또 그와 함께 지금까지 장애물이었던 서리풀공원, 자, 이곳에 장제 터널을 뚫음으로써 이곳 서초동과 옆쪽에 있는 서초구 전체의 큰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특히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주 시설이 없이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적인 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상업적인 시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상가의 임대가가 올라가고 또 임대가가 올라가면 땅값 역시 올라가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차익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이 지역 눈여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서초 양재 우면 일대 그린벨트 풀고 앞으로 개발한다는 게 대통령 보고가 있었던 만큼 올해 10월 앞으로 이제 플랜을 짜고 내년 정도부터 이제 개발이 진행한다고 보면은 이곳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 2019년 정도, 그러니까 장제터널을 뚫리는 때 그때의 1차 매도 시점 잡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개발 호재와 준공 시점이 잘 맞물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건물은 언제 지어지는 건물이고 또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공사를 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바로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도면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 지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사실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룸 희소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희소성이 있는 만큼 나중에 더 팔기 쉽고 관리하기 쉽다라는 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 내 외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종사자들 수준에 맞출 만한 그런 인테리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굉장히 깐깐합니다. 자, 그런 만큼 인테리어 잘 보셔야겠고요. 이 지역 역시 엘리베이터와 이제 CCTV 다 설치가 되고 1층에 피로티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데 이 주변 상권 굉장히 큽니다. 자, 주차 공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 1층에 있는 피로티 주차장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2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요. 3천만 원 미만인 한 2,500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자, 부대 비용 다 포함을 하시더라도 3천 전후로 해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도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네, 항상 매물을 보러 가실 때요. 네. 자, 차를 가지고 오시기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대중교통 이제 역에서 매물 위치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시는지 시간을 꼭 한번 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과 직접 발품을 파시는 것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엔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위치한 매물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마포구 하면 부도심권 중에서 가장 빠른 임대가와 지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많은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실현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정 역세권 중심으로 상업 업무시설들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위쪽으로는 홍대 역세권과 상수 역세권, 망원 역세권 자체가 통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상업 업무시설들과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본 매물은 망원 역세권에서 한강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역세권 한강변 개발에 따른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정말 전세를 활용하셨을 때는 1,0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임대가가 워낙 빨리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기한이 끝나시면 투자금 전액 플러스 알파의 수익금도 바로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투자금 회수와 확실한 시세 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최근에 이제 지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본 매물은 그런 핸디캡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니까 뭐 주변에 지하철역도 있고 한강도 있네요.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6호선 망원역과 한 5분 정도, 5분 전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변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마을버스로는 뭐 5분에서 10분대,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합정 역세권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권역 하면 도심권 중에서, 부도심권 중에서 가장 임대가가 높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젊은 직장인분들이나 젊은이들이 방문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이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지하철 교통망, 강변북로라든지 앞에 바로 한강공원까지도 가깝고 학군이라든지 생활 편의도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할 필요 없고요. 제가 과거서부터 이쪽 마포권역을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불과 2, 3년 만에 임대가가 매매가 이상으로 올라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불안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그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개발 호재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역세권 쪽으로, 한강변 쪽으로는 지금 이제 그 망원 역세권, 합정 역세권, 상수 역세권 주변 앞쪽 라인은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많은 단독 다세대 주택들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역세권 개발과 한강변 개발이 같이 어우러져서 자체적인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주변 합정 역세권 쪽으로는 뭐 당연히 발전소의 지하화 공사 시작되어 있고 문화 복합 클러스터의 개발들, 주변 지역 합정 역세권의 그런 상업 업무 시설들의 개발 계획들, 또 주변에 뭐 상암 DMC라든지 마곡 기업도시, 그리고 또 수색 역세권의 복합단지의 개발, 또 여의도 역세권까지도 워낙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도심권까지도 워낙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지역의 그런 개발의 압력을 바로 받는 지역이고요. 자체적인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개발 계획 면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그런 개발 호재와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본 매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건물은 언제 지어지는 건물입니까? 네, 제가 이제 방송도 오래 하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투자시키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네. 정말 입지도, 앞서 말씀드린 입지와 가격대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향후 임대가 상승과 황금성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 매물 또한 마포권역에서 고급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6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좀 더 공사가 빨라져서 아마 5월 정도면 입주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총 5층, 3층의 길가 쪽에 있는 매물로서 넓은 거실과 안방, 작은 방 구조로서 기본적인 옵션들 다 제공되고요.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해서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을 앞으로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대 수익률을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격대 마포권역 정말 강남권에 만만치 않을 정도로 네.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본 매물 거의 가격적인 메리트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매가 2억 4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3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 1,0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 기간 2년이 끝나시면 임대가가 매매가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빨리 회수하시면서 부가적인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바로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8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매물과 마찬가지로 임대 조건부 잔금, 세입자가 입주한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할 필요 없고요. 본 매물 정말 소액 투자하시면서 향후에 투자금 회수와 확실한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매물 투자 시 유의할 점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마포권역에도 본 매물 이외에도 많은 매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 여러 가지 매물들을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셨을 때 나중에 이제 투자금 회수 빨리 일어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은 시절에는 네. 소액 투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이드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였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